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6일 오후 3시 40분입니다. 어제는 소환이었습니다. 1월 20일은 대한이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대한 때 가장 추워야 되는데, 옛날 우리나라 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 소환이 항상 가장 춥다는 겁니다. 바로 딱 들어맞는 우리나라 분들의 경험의 축적이죠.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을 정도로 아주 춥습니다. 오늘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상원 의원 두 사람 결선 투표가 끝나서 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개표가 거의 다 됐습니다. 현재 97%까지 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우선 랄프 워녹이라는 이 민주당 후보의 현재 득표율이 50.41%입니다. 그 사람의 라이벌인 켈리 로플러는 이 현직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이분은 49.59%입니다. 97%까지 개표를 했습니다. 이 뒤집어질 가능성보다는 벌어질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상원의원 한 자리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뺏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지아주는 원래 이게 공화당 아성인데 2020년 전에 2000년 이후에는 민주당 상원의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바이든이 약 12,000표 차이로 이긴 여세를 몰아가지고 상원의원 두 의석을 다 차지하면은 공화당과 이 민주당의 상원 의석 분포가 50대 50이 돼가지고 같지만은 부통령이 상원 의장 역할을 하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자리는 확보한 것 같아요. 한 자리. 자, 나머지 한 자리인데 여기가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현직이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라는 공화당 현직 상원의원이 현재 50.02%, 존 오소프라는 민주당 후보가 49.98%, 그러니까 0.04% 차이입니다. 이 표로서는 약 1,300표 차이입니다. 1,300표 차이로 공화당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 현재 개표율은 97%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남아있는 표가 주로 민주당이 유력한 지역에 많은 표가 아직 개표되지 않고 남아있어요. 이게 개표됐을 때 여기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두 석이 다 민주당 차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가능성입니다. 한 자리는 최소한 확보한 것 같습니다. 한 자리. 그러나 한 자리 확보한 거하고 두 자리 확보한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두 자리를 확보하면 상원을 바이든 행정부가 가져간다는 뜻이니까, 그러면은 백악관, 하원, 상원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이고, 만약 한 자리만 가져가면은 그래도 상원은 공화당 차지가 되어가지고 견제가 가능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지금 가슴 조마조마할 겁니다. 만약 두 석을 다 잃어버리면은 이거는 트럼프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공화당 사람들이 당신이 선거 불복하지 않아가지고 질 수 없는 조지아주에서 상원 두 석을 잃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직 개표가 97%까지 진행되었다가 한 2시간 동안 이게 멈춰 있는 거 보니까 미국 시간으로 지금 새벽 한 1~2시 되니까 개표 종사자들이 잠시 쉬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쉬고 있는 건. 뉴욕타임즈에서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둘 다 민주당이 가져갈 것이라 하는 예측을 지금 현재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는 야구처럼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제일 지금 곤혹스러운 사람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자기가 할 역할은 사회자 역할인데
자꾸 트럼프가 사회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선거판을 뒤집으라고 압박을 넣으니까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보면은 1월 6일에 열리는, 곧 열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6일이니까 내일, 오늘 밤 또는 내일 오전이 되겠는데요. 상하원 합동회의를 해가지고 12월 14일에 선거인단이 306대 232로 바이든의 승리를 확정지은 그 표를 받아가지고 요 표가 잘 찍혔는지 확인하는 봉투를 열어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만 남아 있는데, 트럼프가 공화당 이 충성분자들 들쑤셔가지고 그 요식 행위에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사회를 맡게 되는 마이크 펜스로 하여금 이 결과를 뒤집으라고 자꾸 지금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결과를 뒤집으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더구나 헌법에 그럴 수 있는 권한이 펜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데가 제일 문제죠. 그리고 1억 수천만 명이 투표를 해서 결판 난 거고, 각 주에서 다 인정을 한 결과이고, 그리고 선거인단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이루어진 결과를 아무 권한 없는 마이크 펜스 보고 뒤집으라고 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거 약간 돈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이유는 부정선거다. 부정선거가 있었다. 근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야당이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야당이. 그리고 연방검찰도 FBI도 아무리 조사를 해도 부정 없다. 그리고 이 선거의 정확성을 감시 감독하는 기구가, 특별한 기구 하나 있습니다. 그게 미국 국토안전부 소속의 사이버 안전청인데 거기서도 공정하다. 그리고 각 주에서의 선거 관리를 맡았던 사람들도 다 공정하게 치러졌다. 조직적인 부정 없다. 뭐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뭐 했다는 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트럼프는 그 음모론에 취해가지고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한 60개 이상 소송을 하니까 모조리 대법원까지 올라가도 이렇게 안 되니까 요사이는 조지아주 선거 관리를 책임졌던 사람한테 대통령이란 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1시간 동안 협박을 하고 꼭 그 마피아 보스처럼 말도 그렇게 합니다. 내 표 찾아내라고. 도적마저 내 표 찾아내라고. 그러면은 그 선거 관리했던 사람은 대통령이 알고 있는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는, 이게 녹음돼 가지고 또 녹음 테이프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1선, 2선, 3선, 4선 시도해서 다 실패하니까 마지막에 그 얌전하고 불쌍한 펜스 보고 당신이 뒤집으라. 만약 뒤집지 않으면 난 당신 안 좋아할 거야.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대통령을 지낸 자의 행태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을 지내도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즉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 인간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괴물 같은 트럼프를 만들어낸 그 집안이 참 문제입니다. 이 트럼프의 아버지가 문제예요. 트럼프의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트럼프가 하다가 이런 비참한 인간이 되었다는 분석이 그 트럼프의 조카의 자서전이 아니죠. 참 그 책에 수기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요새 읽고 있는데 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 펜스가 트럼프와 식사를 하면서 단판을 지었습니다. 마이크 펜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뒤집을 권한이 없다고. 아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마이크 펜스가 그 말 이외에는 할 게 없어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하고 같이 짜고 이걸 뒤집고 그 다음에 감옥 가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국가 반역이죠. 선거 결과를 뒤집는 거는 뭐 한국에서도 4.19 뭐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1986년에 필리핀에서 있었던 피플 파워에 의해서 마르코스가 쫓겨난 것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트럼프가 펜스를 무기선 작전으로 끌고 들어가서
같이 죽자가 아니라 같이 감옥에 가자는 겁니다. 같이 감옥에 가자. 마지막 수단이 하나 있긴 있어요. 계엄령을 펴는 겁니다. 그러나 계엄령을 지시를 하면은 미국 장군들이 듣겠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헌법에 충성합니다 해가지고 오히려 트럼프를 체포해가지고 끌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가 그래서 하니까 트럼프가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게 보도가 되니까 또 트럼프가 나하고 펜스 사이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 즉 이번에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또 거짓말합니다. 트럼프가 하는 말은 김정은이가 하는 말처럼 전부 다 거꾸로 거짓말로 보면 됩니다. 인류 역사상 4년 동안에 공적인 자리에서 기록으로만 남는 거짓말을 10,000건 이상 한 기록입니다. 히틀러는 저리 가랍니다. 아마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지도자 중에서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을 꼽힐 사람은 트럼프와 히틀러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세습 독재하고 했는데 투표를 통해서. 그럼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악마를 선출했느냐? 미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투표를 통해서 이런 괴물을, 이런 선동가를 뽑아냈느냐? 미국 사람도 반성하고 민주주의의 허점을 우리가 잘 찾아내서 이번 기회에 좀 땜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타산지석이라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가 스타일은 다르지만은 거짓말 한다는 점에서, 거짓말하고도 들통나도 사과 안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헌법을 일상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문재인과 트럼프는 70%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1월 6일 이 상원 합동회의는 파란이 예상됩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고요. 결과는 뒤집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하겠죠. 뭐 하원에 한 100명 이상 되는 공화당 의원, 상원에 한 10명 될까요? 10명 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부정선거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그럼 좋다. 상원, 하원 갈라져서 그 문제를 토의하고 표결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원은 토론을 하다가 표결하자 이렇게 되면은 하원은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다수당,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공화당 상원 의원 중에서 이 트럼프의 선동에 편드는 사람이 한 10명 남짓한 것으로 보입니다. 50몇 명 중에서. 그러니까 거기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많죠. 하원은 무조건 부결이고. 근데 이게 무슨 부정선거가 있다는 게 의제로서 채택이 되려면 상원, 하원이 똑같은 결의를 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1월 6일이 다소 소란스럽기는 하지만은 마이크 펜스 입으로 이런 이제 드라마가 나옵니다. 마이크 펜스 입으로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하는 말이 마이크 펜스 입에서 나오게 되니까 내일 여러분들 한번 폭스뉴스나 CNN을 통해서 중계하는 거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